관련해서 오늘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르면 내일 윤 체포 집행 의원이 막으면 현행범 될 수 있다. 누구의 얘기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현행범이 맞습니다.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죠.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 조심하세요. 뭘 말 조심합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차에서 협조를 하면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형법에는 여러 가지 감경이나 감면 사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수본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행안위에서 모든 질문이 체포영장 관련해서 지금 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을 할 거다. 그렇다면 원 변호사님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 내일이라고 이렇게 정보가 나가면 그 사이에 또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일 이런 내용들이 완비가 될지는 내일까지 오히려 지켜봐야 될 부분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내일로 예정이 됐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내일 합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정진석 실장도 내일이라고 하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점에 비춰봐서 이게 또 다른 변화가 돼서 정말 내일로 예정했지만 내일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호영 이 직무대행이 하는 얘기가 묘하죠. 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현직 의원도 체포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막는다고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감경 감면 사유가 또 있습니다라는 점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이거죠. 방해된 처벌, 협조된 선처, 공수처, 경호처의 강원 작전. 네. 그러니까 채찍, 당근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아라, 협조해라 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강원작전이라는 표현을 서울신문에 썼습니다. 그러면 장 변호사님, 이 강원작전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미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부가 사분오에 분열되고 있다는 흔적들은 많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경호처 직원이 우리가 이걸 막아서면 스크럼만 짜고 있어도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우리는 직업도 잃게 되고 연금도 잃게 된다라고 올리니까 차장,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지휘부에서는 이걸 내려라. 그런다 못 내린다. 그 부서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강제로 이 전산팀을 시켜서 내렸다가 다시 살리고. 이런 건 뭡니까? 또 경호처의 직원분들이 그 최상목 대행에게 편지를 보낸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피를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혹시 다칠까? 그리고 누군가 또 다칠지는 않을까? 이 상황을 지금 막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영장 집행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원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당신들 우리를 막아서는 순간 이거는 법적으로 위법하다라는 부분을 경고를 하는 한편 네. 하지만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이고 문제 삼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단히 강경한 지휘도부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내에. 이 지휘부가 사실상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만 소수에 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경호처 직원들을 가해자로 몰아붙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이미 고심과 근심이 팽배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건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다. 심지어 이미 경호처 내부가 조금씩 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 변호사님, 지금 현재의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아니에요? 이래저래 전원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각오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경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계속 그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경찰 측에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차라리
우종수 국소본부장이 본인이 앞장서라. 왜 밑에 그 직원들 그렇게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내부에서의 분열이 오히려 경찰이나 공수처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2차 집행 때는 공수처 사람은 좀 더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그거는 네. 일부러 줄이는 건지 아니면 공수처에서도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음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지 그건 확인되지 않아요. 하지만 네. 아니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대단위로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수처 직원이 준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나가야지. 그런 부분도 공수처 내부도 지금 여러 가지 혼란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그 장비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사람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 그 개인 화기로 무장을 했어요. 그 개인 화기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휴대용 그 대공 로켓이나 이런 것까지 중화기도 지금 경호처가 다 들고 있는데 그게 보여지지만 않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수사관들이 맨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집행을 한다? 네.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경찰 특공대나 헬리콥터나 장갑차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무슨 그 공격 무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위세를 보이고 어차피 영장은 한번 발부받았으니 집행은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지금 말씀은 경호처가 흔들린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공수처가 흔들린다는 말을 나는 오히려 더 많이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약에 이 내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면 왜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야지 공수처 인원은 줄고 경찰 인력만 많이 데리고 간다는 거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쪽에 지금 얘기가 다르죠. 경호처가 흔들린다, 공수처가 흔들린다 지금 이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공수처에선 어제 공문을 경호처로 보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강경파 김성훈 차장 패싱, 6개 부서장의 공문, 내부 균열, 파고들기.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처음 보낸 건 아니에요. 사실 앞서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있을 때 이미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지난달 31일 비슷한 취지의 공문은 당시 수장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에게 보냈는데 이번 공문은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을 건너뛰고 경비안전본부, 경호본부, 기획관리실 등 6개 부서장한테 직접 발송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보면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장 변호사님 네. 이게 김성훈 경호차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가 될 수도 있긴 하고요. 아니면 이 부서장들한테 저항 안 하면 우리랑 같이 따로 얘기를 해서 선처도 가능해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 네. 보이거든요. 두 가지 포석이 다 있어 보입니다. 네. 김성훈 차장의 현재 정확한 신분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아주 주범으로 이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 거죠. 피의자 신분에 있습니다. 보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보내는 것이 얼마나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호처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서장 회의를 하는데 김성훈 차장에게 당신 물러나라, 경호처를 위험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직격을 한 부서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기 발령이 났다라고 하는데 또 한 부서장은 본인 밑에 또 본인이 지휘를 하는 이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처 직원들. 장기 휴가를 내라라고 또 권유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퇴근을 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 정확한 메시지를 수사기관으로선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집행을 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요.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대단히 예외적인 사유라는 거예요. 이런 네. 상황이. 이런 예외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확립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훼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걸림돌이 경호처의 어떤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한 균열을 파고들겠다라고 공수처 그리고 공조보는 이미 이 계획을 세운 거고 거기에 부합하는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두 가지 포석이 다 있어 보인다. 일단 현재 체포영장을 신청한 뭐 발부가 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을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은 일단 패싱하고 다른 부장들한테 협조하시라. 우리 선처해드리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같이 이 메시지를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같이 발신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호처 수뇌부가 지금 다 조사를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저희 표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일단 박종준 이젠 전입니다. 전 처장. 처장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만 조사 받으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게 수리가 됐죠. 그래서 전 처장이 됐습니다. 어제도 조사를 받았어요. 3번째 출석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언급한 김성훈 차장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사실상 경호처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차례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체포영장이 지금 신청이 된 상태, 발부가 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강경파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까지 나올 예정이었었던 이 소환 통보가 갔었던 사람이 이광우 경호본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강경파다. 근데 어제까지가 3번째 출석 요구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불응을 했고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이쪽은 상대적으로 협상파다. 그래서 11일 날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와서 조사를 받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누구냐? 오늘이 김신 가족부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나오세요라고 현재 통보가 간 상황인데 가족부장이죠. 가족에 대한 근접 경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원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그 박종준 전 처장 네. 3번째 출석 조사 저게 제일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네. 왜 3번이나 조사를 하죠? 3번이나 조사를 할 게 있나요? 박종준 전 처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언론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정된 거 아닌가요? 근데 계속 부르고 있어요. 아주 빈번하게. 네. 근데 그 3번이나 불렀는데 저는 4번째 부르고 5번째 또 부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네. 지금 박종준 전 처장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피의자로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박종준 전 처장은 네.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이고 그 전에 경호처장을 했던 분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일종의 그 경찰과 지금 그 경호처 사이에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에요. 네. 공수처예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여섯 분한테 지금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것도 공문을 보내나 마나 한 걸 왜 하느냐. 나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수처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아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받은 공수처장이니까 이걸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민주당의 의심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2번째 체포영장 또 실패하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당연히 공수처장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도 이 공수처장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야가 어쨌든 원인은 다르지만 방향은 공수처장 문제 있다로 지금 수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쨌든 실패에 대한 책임, 무리한 진행에 대한 책임이 공수처장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쇼 같은 언론 플레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쭉 경호처 수뇌부들이 지금 이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김신 가족부장이 오늘 나올까요를 여쭤봤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관심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 내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라고 네. 전제를 말씀하셨어요. 본인 생각으로는 경찰과 경호처 간에 뭔가 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가교 역할이 된다는 건 상호 간의 얘기가 뭔가 또 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신 부장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온다. 예. 여기서 이미 얘기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김신 부장을 특별히 그 가족 근접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 네. 특별히 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의사결정은 그 처장 네. 아무리 내려가도 차장 정도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난 거지
부장 정도에서 그 앞에 본부장도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의사결정을 했길래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김신 부장도 할 이야기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김신 부장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과 경호처 간에 뭔가 중간에 얘기를 왔다 갔다 좀 전달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추론도 같이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오늘 동아일보 4면 같이 볼까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 윤체포 방해된 바로 체포, 분산 호송, 2박 3일 작전도 검토. 지금 현재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강경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체포 방해하면 체포해서 이 분산 호송하다. 분산 호송하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건 진짜 체포할 거야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2박 3일 장기전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장 변호사님 네. 여쭤봅니다. 아까 박종준 전 처장이 뭔가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보여요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또. 저는 경찰과의 무슨 가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분이 네. 마지막에 낸 본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정말 최소화되고 없어야 된다라고 네. 하고 총기 화포로 무장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걸 싹 다 걷어들인 게 지금의 매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럼 본인이 한 이런 조직의 수장이었는데 본인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이 다치거나 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 용인하는 게 본인이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찰에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본인이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맥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공수처 경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사실상 만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건 정말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피의자가 나를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나를 여기가 아니라 저기서 조사해라. 수사해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사법 질서 그리고 이런 수사기관에 대한 예후 그리고 법적 안정성 더 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가치 아닙니까? 이걸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사람을 지금까지도 옹호한다? 이건 보수도 아니에요. 이런 걸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해서 법리적인 검토 끝에 나왔지만 네. 수사기관의 수장들이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있어도 현행범은 예외입니다. 체포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여러 어떤 그런 사법적인 기술로 교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을 정말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럴 수 없는데 그걸 타개할 의지와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박종준 전 처장이 무슨 가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친정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면이 있어 보이고 경찰도 여기서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 2박 3일도 장기전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공수처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뭔가 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경호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음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